안녕하세요, 반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볼 길은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등재된 철원 물윗길입니다. 태봉대교에서 순담계곡까지 총 연장 7.5km인 이 길은 한탄강의 주상절리를 무리해서 감상하실 수 있는 트레킹 코스로서 매년 10월 개장하여 다음 해 4월까지만 운영됩니다. 천천히 여유 있게 걸으셔도 3시간대에 완주하실 수 있습니다. 태봉대교 주차장에 마련되어 있는 입장권 구매처에서는 현금만 사용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고요. 1인당 5,000원인 입장료를 지불하면 철원 사랑 상품권으로 돌려줍니다. 이 상품권은 택시를 이용하거나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하실 때에도 사용 가능하니까 무료라고 생각하셔도 좋겠네요. 입장료를 내시면 이런 오렌지색 팔찌를 줍니다. 중간중간 팔찌를 확인하니까 꼭 두르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이 길을 걸으시기 위해서는 미리 예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 예약도 가능하지만 입장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예약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셔틀버스는 주말과 공휴일에만 이용 가능하며 1인당 1,000원입니다. 탑승 횟수의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물윗길을 더욱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출발점에서 다시 발열 체크를 한 후 입장이 가능합니다. 가까이 와주세요. 정상입니다. 거의 모든 구간에서 역주행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만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바뀐다는 것은 묘한 기분을 만들어줍니다. 물 위를 걸으며 양쪽 강변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는 않죠. 유람선의 속도에 수동적으로 따라가며 바라보던 때와 비교하여 내 두 다리의 속도로 물 위를 다니니 신기하기조차 합니다. 길의 초반부는 워밍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다소 단조롭지만 아름다운 한탄강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여기에 온 최소한의 목적은 달성한 듯합니다. 다시 부표교를 따라 걷다 보면 멀리 은하수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은하수교가 가까워지면서 양쪽 강변으로 주상절리가 펼쳐집니다. 일부러 깎아서 만든 것 같은 형상의 탄성이 절로 나오네요. 최고의 조각가는 자연이라는 말을 실감하는 순간입니다. 이곳에서 길이 나뉩니다. 물윗길은 우측으로 이어지고 직진하게 되면 은하수교로 가게 됩니다. 이 길은 살짝 동선이 꼬인 느낌입니다. 은하수교에 갔다가 이 길을 다시 되돌아와야만 물윗길을 계속 걸으실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물윗길을 끝까지 걸으시고 순담계곡에서 셔틀버스를 타시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셔틀버스가 은하수교에 정차하니까 은하수교만 따로 가시는 것이 동선을 효율적으로 짜는 길이라고 생각되네요. 게다가 셔틀버스는 몇 차례고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물윗길을 벗어나 은하수교로 가는 길은 가파른 길입니다. 걷기가 쉽지 않죠. 바닥이 유리로 된 35m의 은하수교는 일종의 덤입니다. 동절기에는 사고 방지를 위해 유리바닥을 걸을 수 없게 차단해 놓았더군요.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교량 자체가 이렇게 듬성듬성한 철골 구조라 다리 아래의 경치를 어느 정도는 감상하며 걸으실 수 있습니다. 재미있죠? 물 위를 걷던 제가 하늘을 걷는 느낌까지 보너스로 받고 있습니다. 물윗길은 이렇게 새로운 각도에서 세상을 바라볼 기회를 제공해주는 길입니다. 다시 물윗길로 돌아왔습니다. 이곳으로부터 승일교까지 이어지는 구간은 길이 험합니다. 발목을 잡아줄 수 있는 경량 등산화를 신고 걸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물윗길을 안내하는 표지물들을 잘 보며 걸으셔야 합니다. 삼각형의 깃발 형태로 되어 있기도 하고 복갈 형태로 세워져 있기도 하며 오렌지색 리본을 묶어 놓기도 했습니다. 눈에는 잘 띄니까 이 표지들만 잘 확인하시면 길 찾기는 쉽습니다. 이 구간은 주상절리보다는 판상절리가 주를 이루는 길입니다. 험하고 다양하게 변해가는 길이 우리의 인생을 닮았네요. 그래서일까요? 조심스럽게 내딛는 발끝을 따라 지난 세월들이 회상되고 조금은 가슴 시릿한 회한들이 감싸고 돕니다. 이건 저 하나만의 감상은 아닌 듯합니다.
이 구간을 벗어나자마자 강변 전체를 가득 메우고 있는 돌탑을 본다면요. 물이 불어나면 사라질 것들이긴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마음속의 탑이기도 하겠죠. 저 탑을 쌓으신 분들의 소망이 성취되길 바라며 길을 이어갑니다. 아름다움은 때로 우리를 비감하게 만듭니다.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위대한 경지를 체험하는 순간 내 스스로에게 왜소함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슬픔의 가장 밑바닥을 체험한 사람이 그 감정을 건강하게 이겨나가는 바로 그 순간 얻어지는 삶의 희열이 지금 이 순간에 제게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승일교로부터 고속정을 지나 순담 계곡에 이르는 길은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누구라도 쉽게 걸어질 수 있는 코스입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저도 걷고 삶도 또 다른 미래로 흘러갑니다. 철원 팔경중 으뜸이라는 고속정입니다. 한눈에도 왜 이곳이 으뜸이며 왜 이곳에 정자를 만들었는지 이해가 되는 곳입니다. 요르단의 페트라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현지 가이드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누군가가 자연물에 이름을 붙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그 이름을 생각하며 자연물을 바라보게 된다고. 여기 있는 다양한 기암괴석에도 이름 하나씩 붙여보시면 어떨까요? 이곳에는 더욱 기교 넘치는 소망들이 바위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암석의 성질 때문인지 돌을 이렇게 붙여 세워놓으셨더군요. 저도 작은 돌 하나를 소박한 소망과 함께 붙여놓고 왔습니다. 길은 점점 끝으로 다가가고 물살도 점점 거세집니다. 그 양쪽 강변으로 판상절리의 절경이 펼쳐집니다. 마치 주상절리와 경쟁이라도 하듯 자신을 뽐내는 암석들을 바라보며 이름 하나씩 붙여봅니다. 제 스스로도 잊을 테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저 바위 하나하나에 저의 소망과 사랑 그리고 회한들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셔틀버스 정거장은 대한수도원 주차장 앞입니다. 왼편으로는 택시들이 서 있네요. 태평대교까지 상품권 2장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형 버스가 운영되고 있으니 서두르지 않으셔도 모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맛있는 녀석들이 1인당 4그릇씩 먹었다는 4대 막국수에 왔습니다. 40년 전통의 막국수집이라는데 입구와 간판은 썰렁하네요. 하지만 주차장에 가득 찬 차들이 이 집의 맛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이쪽이 출입구입니다. 건물은 수수한 노포의 인상입니다. 이 집의 특이점은 주문 즉시 면반죽을 하여 20분 이상 소모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제공되는 따뜻한 면수를 마시자마자 면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집니다. 면수에서는 최소한의 전분 맛밖에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 면을 구성하는 메밀과 전분의 비율을 한 번에 예상케 해주는 면수입니다. 최소 메밀이 90% 이상 사용된 깔끔한 맛이었습니다. 김치는 젓갈을 많이 쓴 시골 김치 그대로의 맛이고 무김치는 상큼 달달한 맛입니다. 먼저 물막이 육수를 한 모금 마셔보았습니다. 뭔가 낯선 맛입니다. 각종 한약재가 들어간 듯도 하고 단마트의 끝에 올라오는 산미를 보면 과일도 첨가된 것 같습니다. 보통의 막국수집이 동치미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많은 노력이 들어간 육수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 단맛 때문에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 느낌이네요. 비막 곱빼기를 시켰는데 양념장의 양이 적어 보입니다. 양념장을 추가로 부탁드렸는데 이모님의 표정이 밝지 않네요. 양념장은 새콤 달콤을 첫인상으로 끝에서 칼칼함이 치는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젓가락 하는 순간 이모님의 표정을 이해할 수 있었네요. 이곳은 평양냉면을 즐기듯이 먹는 집이었습니다. 강한 양념이 어울리지 않죠. 거칠게 들어오면서도 입안 가득 퍼지는 메밀향을 즐기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집에서 막국수를 드실 때에는 겨자나 설탕 그리고 식초를 과하게 첨가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화려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온몸으로 느끼게 해준 것이 우리끼리였다면 소박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꾸밈없이 느끼게 해준 것이 네대 막국수였습니다. 반백이었습니다.